1984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경찰청 광역 중요 지정 114호 사건이 있습니다. 범인들은 제과회사 사장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산가리 과자 살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그들은 끝내 체포되지 않았고 2000년에 공소시효를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을 괴인 20일 면상이라고 칭하며 사회에 혼란을 주었던 사건.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1984년 3월 18일 저녁, 일본 효고현 후타미초에 살았던 에자키의 집에 총으로 무장한 3명의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에자키의 아내와 장녀를 묶은 뒤 욕실에서 장난과 차녀와 목욕 중이던 에자키를 총으로 위협해 데려갔습니다. 얼마 뒤 아내가 테이프를 풀고 신고해 곧 경찰 병력이 투입됐죠. 에자키는 일본의 대형 제과회사 에자키 글리코의 사장으로 경찰은 범인들이 돈을 목적으로 그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 에자키 글리코의 임원집으로 범인이라고 밝힌 남성이 지금부터 말해주는 장소로 오라고 전화합니다.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사장의 몸값으로 현금 10억엔과 금괴 100kg을 요구하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얼마 뒤 범인으로부터 다른 지정된 장소로 몸값을 가져오라는 전화가 걸려왔고 그 장소에서 대기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이 요구한 돈과 금괴는 무게만 해도 230kg으로 일반적으로 몸값을 받고 달아나야 될 범인으로서는 거추장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으니 경찰은 범인의 목적이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뒤로 범인은 사장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돈이라면 다 주겠다는 그녀의 말에 돈은 필요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진짜 그들의 목적이 몸값이었다면 성인 남성이었던 에자키보다는 당시 함께 있던 그의 자식들을 데려가는 것이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원한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3일 뒤 경찰은 철도 직원으로부터 에자키를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에자키는 신칸센 근처 강변에 있는 창고에 감금돼 있었지만 범인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자력으로 탈출했다고 주장했죠. 그로부터 2주 뒤인 4월 2일에 에자키의 집으로 발신인 불명의 편지가 왔습니다. 4월 8일까지 지정된 장소로 현금 6천만 엔을 가지고 오라고 적혀있던 편지에는 염산이 든 안약 용기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범인은 자신들이 지정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날 언론사에 사건을 공개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4월 10일 저녁, 에자키 글리코 본사와 식품창고에서 방화가 발생해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모자를 쓴 수상한 남자가 가방을 안고 도망치는 것이 목격됐지만 끝내 그 남성은 체포되지 않았죠. 4월 23일, 에자키의 집으로 1억 2천만 엔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언론사에 두 번째 편지가 보내졌는데 범인들은 자신들을 괴인 20일 면상이라 칭했습니다. 에도가 람포의 소설 소년탐정단에 나오는 괴인 20면상이라는 궤도를 모티브한 이름으로 보였습니다. 5월 10일, 범인은 언론사에 괴인 21면상이라는 이름으로 글리코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었다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전국에 이를 뿌릴 것이며 글리코 먹고 무덤에 가자 라는 조롱 섞인 내용도 적혀 있었죠. 이 때문에 에자키 글리코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며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5월 31일에 다시 범인은 에자키에게 3억엔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편지의 내용은 6월 2일에 돈을 실은 차를 A 레스토랑 주차장에 세워두라는 것이었죠. 당일 사복 차림의 형사 30명이 주변을 감시하며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마련했던 차는 트렁크에 숨어있던 형사가 스위치를 누르면 엔진이 멈출 수 있도록 가공된 것으로 만약 범인이 차를 타고 움직이면 무전을 받은 형사가 그들이 정한 위치에서 멈추기로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저녁 9시가 좀 되기 전 한 남성이 나타나 주변을 살피더니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트렁크에 타있던 형사는 신호가 오길 기다렸지만 무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예정 지점보다 일찍 엔진을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준비하고 있었기에 금방 차를 둘러싸고 안에 타고 있던 남성 B를 체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정작 체포된 B는 자신이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 3명의 남성에게 위협받아 차를 빼앗겼고 A 레스토랑에 주차된 차를 자신들이 말하는 지점까지 가져오라 지시받았다는 것이 B의 주장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그들이 데리고 있었기에 할 수 없이 말을 따랐다는 말에 형사는 그가 범인에게 들었다는 장소로 가보았는데 그들이 도착하자 갑자기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 차를 쫓았지만 결국 놓쳐버렸죠. 한편 범인에게 잡혀있던 B의 여자친구는 저녁 9시 반에 풀려났고 그들에게 택시비로 쓰라며 2,000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범인들이 타고 갔던 B의 차가 한적한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이런 위협은 에자키 글리코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6월 22일 가공육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마루다이 식품에 글리코와 같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5천만 엔을 준비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거래에 응한다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라고 적혀 있었죠. 마루다이 식품은 일단 경찰에 신고한 뒤 그들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6월 26일 범인은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에자키 글리코에 대한 범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을 울리면 우리도 곤란하다. 에자키 글리코 용서해주겠다. 유럽에 갈 것이고 내년 1월에 돌아오겠다. 그런데 얼마 뒤 다시 보내온 편지에는 경찰이 시끄러워 못 갔고 조만간 한 건 하고 갈 생각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월 28일 마루다이 식품으로 준비한 5천만 엔을 내놓으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지만 녹음된 테이프를 튼 것 같은 전화는 타카즈키역 간판에 메모가 붙어 있으니 확인하라는 말을 끝으로 끊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타이핑된 메모가 발견됐죠. 교토행 전철을 타고 왼쪽 창문에 흰 깃발이 보이자마자 돈이 든 가방을 던져라. 직원으로 위장한 형사가 가방을 들고 전철에 올랐습니다. 급하게 진행됐기에 인력이 장소에 배치되지 않아 그냥 가방을 던지지 않고 종점까지 가기로 한 상태였죠. 그러던 중 형사는 아까부터 마루다이 식품의 직원 옷을 입은 자신에게 눈을 떼지 않는 여우 눈을 한 남성을 주목했습니다. 그가 범인 일행 중 한 명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범인 그룹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로 체포 권한이 없었고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접촉하지 않도록 제한했기에 조치를 취하진 못했습니다. 결국 여우 눈을 한 남성이 종착역에서 내려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죠. 7월 마루다이 식품 간부 집에 현금을 요구하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이의 목소리로 녹음된 지정 장소로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소를 4번이나 변경했던 범인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월 12일 제가회사인 모리나가 제가에 다음과 같은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글리코와 같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1억엔을 내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어 매장에 두겠다. 9월 18일 아이의 목소리로 녹음된 지정 장소에 현금을 가져오라는 범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장소에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죠. 며칠 뒤 언론사에 보낸 범인의 편지에는 세금 낭비하지 않게 더 공부해라는 등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7일부터 13일 사이 오사카, 효고, 교토, 아이치의 마켓과 편의점에서 독이 들었으니 위험, 먹으면 죽는다, 괴인 20일 면상이라고 쓰인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모리나가 제가의 제품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경고문이 붙어 있었기에 다행히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놔둔 것으로 보이는 방범 카메라에 찍힌 인물의 사진이 공개됐지만 끝내 그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11월 7일에 또 다른 회사인 하우스 식품 간부의 집으로 1억엔을 요구하는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장소를 4번이나 변경했는데 여우 눈을 한 남성이 3번에 걸쳐 형사에게 목격됐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지만 앞선 전철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나타나자 형사는 그를 주시하며 경찰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윗선에선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에 이번에도 형사는 그를 내버려 두고 철수했습니다. 여우 눈을 한 남성이 작가인 미야자키 마나부라는 말이 있었는데 닮아 보이긴 했지만 그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그를 직접 보았던 형사 역시 아니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12월 7일 또 다른 회사인 후지야 간부의 집으로 테이프와 청산가리가 동봉된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로 배달된 편지에는 23일 오사카 티 백화점 옥상에서 2천만 엔을 뿌리라고 적혀 있었죠. 후지야는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1985년 2월 23일 범인은 언론사에 발렌타인데이 폐지를 주장하는 편지를 보냈고 곧 도쿄와 아이치에서 독 들었으니 위험, 독 없음 안심
이라는 라벨이 붙은 초콜릿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독들었으니 위험이라고 적힌 제품에는 실제로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은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1985년 8월 7일에 시가현 경찰본부장 야마모토는 사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8월 12일 범인은 먹거리 제품 회사들을 괴롭히는 건 그만두겠다 라는 편지를 보냈고 실제로 이 뒤로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2000년 2월 13일에 그들의 모든 범행은 공소시효를 맞이했죠. 에자키 글리코의 내부 사정을 잘 알았던 관계자였다. 주가 조작을 노린 작전이었다. 북한의 공작원이다. 라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끝내 무엇이 진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광역 중요 지정 사건으로는 최초의 미제가 되었던 이 사건. 괴인 21면상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비열한 겁쟁이였던 그들이 언젠가는 그 죄의 무게와 마주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